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주거민의 숫자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행정의 진수를 얘기한다면 역시 주민행정, 생활행정을 하는 기초자치행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전광역시 5개 구청장을 차례로 모시고 주민행정, 생활행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동구 한현택 청장 나오셨습니다. 인사도 하실 겸.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시우만 동구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동구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우리 동구가 새로운 100년의 대계를 여는데 모든 초석이 다져질 수 있는 그런 원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동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동구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아마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동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대전역. 예, 옛날 1905년도에 대전역이 들어와서 도시 발전의 형성을 기초로 이뤘던 곳이죠. 또 도시의 동쪽을 바라보면 대전에서 가장 멋진 명산, 식장산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천혜의 자연 정주 여건을 갖춘 그런 도시죠. 사람이 머물러서 살고 그곳에서 정과 효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동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흠이 조금 돈이 없고 조금 100여 년이 지난 그런 도시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도시를 디자인해서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들한테 신시가지와 같이 이러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구청장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전을 얘기할 때 흔히 삼남의 관문, 교통의 요충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런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동구 대전역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철도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동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동구의 위상이 사실은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조금 그 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제 바로 우리 저 청장님께서 동구가 아니다. 과거의 명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선 동구가 갖고 있는 주요 인적, 물적, 자연적 환경 그 강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자원을 든다면 어떤 자원을 드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전역을 말씀을 드렸듯이 대전은 예전에 삼라의 교통의 요충지고 그 요충의 중심지가 바로 동구입니다. 대전역,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또 남대전 IC, 파남 IC, 대전 IC 이렇게 해서 3대 IC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구를 통하면 모든 대한민국 어느 곳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죠. 그 외에 만인산과 식장산, 계족산, 그 다음에 대청 이러한 천혜의 자연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동구죠.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동구는 관광 자원의 최적지, 또 교통의 요충지, 또 중앙시장과 요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잔주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생업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전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구는 교육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들은 대학이 있습니다. 다른 데 대학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성대학교, 우성정부대학교, 대전대학교, 그 다음에 폴리텍 포대학, 보건대학교 이렇게 벌써 대학만 해도 5개 대학이 우리 동구에 있고 예전에 유명했던 대전여고도 동구에 있잖아요. 충남중학교도 있고 이렇게 명문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육기관들도 상당히 동구에 잔존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프라 시스템을 볼 때 우리 동구가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떨어졌다든지 뒤처졌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전통과 역사가 있고 정과 효와 사랑이 넘치는 아주 멋진 동네가 동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대전 시민들 중 뭐 일부이겠지만 동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다.
그런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죠, 이제 있기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꿔줬으면 부총장님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 동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 또 이런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동구가 어떤 발전 전략을 갖고 있고 또 현재 어떤 발전 전략이 어느 정도의 그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 이제 민선 5기에는 저희들이 동구에다가 지역 개발을 관련한 모든 씨앗을 뿌렸던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선 6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제가 기분이 가장 좋은 것이 그동안에 이제 멈춰져 있던 지역 개발 사업들이 민선 6기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지금 해결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는 구청의 주요 핵심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있고 도로를 내주는 것도 있고 또 산업화 시설을 만들어서 일거리 창출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한 게 대성동 2구역의 코오롱 2차 아파트, 대성동 지구 재개발 사업 지구가 제일 먼저 협력이 돼가지고 민선 6기 들어서 지금 현재 분양이 거의 100% 완료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람지구에 들어와가지고 약 1,6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그거 역시 10여 년 걸려서 처음으로 이번에 컨택이 됐어요. 이거 사업자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일 기분 좋은 것은 저쪽 용운동에 가면 우리 용운 수영장 아시죠? 그 밑에 저층 아파트가 5층짜리가 옛날 주공에서 졌던 저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저층 아파트가 12년을 끌어왔습니다. 도시 재건축 사업이. 근데 이번에 12월 27일 날 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아파트 부시고 새로 또 신 아파트도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2,255세대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대단히 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개발 사업들이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옛날 동중학교 앞에 있던 대신 이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지금 전부 다 철거를 시작하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것이고 동구가 가장 약한 듯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선 5기 때에 산내 하소동에다가 산업단지를 하나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 전반적인 조성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분양이 이제 계속 시작될 건데 그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나면 동구에서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남대전 IC 옆에 물류산업단지, 물류단지 거기는 분양이 거의 한 97% 정도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 지역의 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 동구에도 세수 증대라든지 또 역시 그때도 일자리 창출이 돼서 정주 여건과 일자리, 직업화 이런 거 먹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이 우리 동구에 만들어지면 앞으로의 동구는 이제 1914년도에 대전면이 설립해가지고 꼭 10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100년이 되는데 앞으로의 100년을 동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구의 행정을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인구 지표를 가지고 도시의 이제 성숙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인구가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이제 2011년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쳤습니다. 23만 바닥을 치고서 계속 올라와서 지금 이제 25만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근데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 조금 허름해진 집들을 부시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시 그동안 이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또 잠시 또 이주를 했다가 또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의 일시적인 감소연이 조금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런 아파트가 생성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55세대, 1600세대, 막 1400세대 이렇게 막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누군가는 들어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유입 쪽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인구의 최종적 정점은 30만을 좀 웃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전체가 인구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 형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만 그런 유입 유출보다 크다. 지금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 예,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저도 대전역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대전역에 내리면 동광장, 서광장이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동광장은 뭔가 좀 삭막하고 예. 좀 불편한 그러한 그 광장으로 비춰지고, 서광장은 그에 비해서 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되고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제 둘 다 대전역이 뭐 동구의 관할이지만 맞습니다. 동광장은 도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또 잘 보셨습니다. 상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그 도시 재생이 동구의 예. 어떤 그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체일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신박사님께서 잘 보셨듯이 동광장 쪽은 예전에 이제 역전의 앞과 뒷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광장은 역전의 앞이었고 동광장은 역전의 뒤쪽이다 보니까 앞쪽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뒤쪽은 개발이 전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자촌도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소재지구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신안동은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지금 도심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조금 허름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동광장 쪽도 훨씬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동광장 뒤쪽이 옛날에 신안동길이라고 해서 약 7m에서 8m 도로, 이렇게 도로가 좁게 있죠. 동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룡공고를 지나서 삼성동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들, 이 도로가 지금 30m 도로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이 그 쌍둥이 빌딩까지는 보상이 끝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삼성동의 계룡공고 쪽까지는 지금 이제 올해 보상을 들어갑니다. 약 69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그 도로를 확장시켜 주면 역세권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전역 이제 역사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전 역사의 11개 권역의 개발 지역으로 묶어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11개 권역은 너무 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코레일이나 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동구청,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대전 역세권을 어떻게 아름답게 개발을 해서 우리 동구의 발전 축으로 만드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안에 아마 착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조금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민자를 유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광장 쪽에 저희들이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전통 나래관 있잖아요. 여기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름답게 보여드렸고, 아마 도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동광장 쪽도 이쪽도 이제 뭔가 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특히 제가 동광장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역전 이제 중앙로에서 딱 지하차도 지나고 나면은 그 소재동에 이제 엉덕에 딱 막혀서 가지를 못하죠. 근데 그 가지도 못하는 데이 동부선입니다. 이 동부선을 지금 이제 30m로 해가지고 보상이 약 500억을 들여서 다 끝냈습니다. 500억을 끝낸 다음에 지금 이제 도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1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그 도로 위에 있는 건물들을 다 부시고 30m 폭으로 해서 지금 우송정보대학교 뒤쪽, 우송대학교 뒤쪽에는 이미 도로가 넓어져 있어요. 그 넓어져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는, 예전에는 100년 전의 도시의 디자인은 도로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도로를 내주지 않으면 도시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 사업, 주거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동구 발전의 기본 축으로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비된 점 혹은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의 그 정비, 또 아니면 그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물리적인 가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삶에 대한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죠. 문화예술에 대한 그 수요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합니다. 문화예술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방안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광장 쪽에 그 전통 나래관 문화죠. 예술이고 전통 나래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전문학관도 동구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건강, 헬스 이런데 그죠.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다목적 체육관을 하나 쳐서 수영장을 또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가양동에 하나 준공해가지고 지금 이제 용운동에 큰 수영장이 있지만 또 이제 북부 지역에는 또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목적 체육관을 약 1000여 평 위에다가 건립을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건강 헬스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드렸고,
지금 원동 옛날에 원동 청사 아시잖아요. 예. 그 원동 청사에다가 지금 청소년 종합 문화센터라고 해서 지금 명칭은 이제 위켄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준공이 다 됐고 내년 5월 정도면 이제 개관을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괜찮은데 그 자리에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문화, 또 쉽게 해서 교양, 또 강좌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대전천이 목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동교, 이제 대흥교까지의 그 지금 그 천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천의 문화가 바뀌었는데 가보시면 거기에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는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시설들을 다 해놨어요. 데크 시설 해놨죠, 의자 시설 해놨죠, 다 해놔가지고 아마 우리 대전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자기들의 그런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우리 대전천변에 나오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공연할 수 있고 주민들과 공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도 문화와 예술 쪽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질문 당초 질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시립병원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구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하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립병원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웬 병원 종합병원을 동구에다 유치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시립병원이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2년 세월 동안에 동구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욕구가 계속 불만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 2010년도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이렇게 그냥 말만 맨날 시립병원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립병원 유치 100인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00명의 각계각층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지역의 지역 단체장 회장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100명이 100인회를 구성을 해서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죠. 이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희 동구가 24만이거든요. 이제 24만에서 25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서명이 27만을 받았어요. 사인을.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서명을 하시고 대전역에서 받다 보니까 타 지역의 분들 예. 사인해주시고 또 터미널에서 받다 보니까 타 지역에 오신 분들 사인해줘가지고 아마 그 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동구 지역에 시립병원이 유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주민들하고 함께 관공서하고 협약해서 그런 일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 또 지난 6.4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새로 나오시는 시장님들한테 그 공약을 전부 다 던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립병원 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공약에다 넣어달라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신 권태석 시장께서 그 대전 시립병원 동구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당선이 되셔가지고 우리 권태석 시장께서 시에다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대전 시립병원 유치 TF팀을 만들어가지고 8명이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가 있고 중앙부처하고 해서 지금 계속 출하를 해서 국비를 활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또 대전 시립병원을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희망적인 것이 작년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그 지방의료원 설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전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짓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원에 관한 그 근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앞으로는 국비 지원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이제 한간에 국비 뭐 주겠느냐 안 줄 테지 이러고서 이제 얘기들이 이제 가끔 나오고 시립병원 설립되겠느냐 하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포함해가지고 질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시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재원적으로 BTL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 투자 사업을 시작하겠다. 민간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민간이 뭐 짓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갚아주는 이런 방식을 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는구만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전광역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제 기초지자체를 얘기할 때도 항상 재정 부족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있죠. 법 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동구 같은 경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뭐 심지어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재령 사업비가 뭐 없다, 뭐 전혀 없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있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재정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신통한 방안이 있으신가? 재정 얘기 나오면 참 그렇죠. 예. 예, 전국에서도 참 광역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하위권에 속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재정 자립도가 약 12% 정도 됩니다. 12% 정도 되는데 너무 없는 재원 속에서 과도한 지출, 과도한 부채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고 직원 봉급도 3개월 편성을 못합니다. 연초에 이제 연말에 편성을 하면 내년도 올해 9, 10, 11, 12 이렇게 10, 11, 12는 편성 못했어요. 직원 봉급도 지금 못 주는 재원. 세입에 들어오는 것이 약 500억 정도 되는데 직원 봉급도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얻어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 속에서 재정은 어려운데 왜 그러느냐? 세입 자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이제 그 지정되는 산내 하소동 산업단지를 유치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누가 안 주니까. 그래서 남대전 물류단지도 만들었고 산내 하소동 산업단지도 만들었고 그러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나면 거기 들어오신 기업인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좀 내주시면 그 세금이 바로 동구의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인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총 예산이 약 3,200억 정도 되는데 본 예산 편성이 그 중에서 약 2,100억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총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약 63% 정도가 지금 거의 나갑니다. 그래 63%가 복지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나머지 가지고 한 37%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직원 봉급 주고 그냥 뭐 급한 거 이렇게 막고 이러는데 더더군다나 또 저희들은 부채가 있잖아요. 그 부채 갚느라고 1년에 60억씩 갚아야 되는데 그런 부채들을 갚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중앙에서부터 국비 10이 끌어다가 지역개발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자원이 많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내 돈 없이 남 돈 많이 갖다 쓰면 그게 그렇죠. 단 한 가지 국비나 10이 갖다 써도 그건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그런 갖다 쓰는 거죠. 그러한 어려운 재정적 여건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허리띠 졸라매고 또 구재정을 작 안정시켜서 나가는 것도 이번 민선 6기의 하여튼 구정의 방향의 중점입니다. 지금 저 국비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과 그 구청장과 자치단체장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뭐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외부 시각은 뭐 한때 그 경선 상대방이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그 부분은.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는데 국회의원이 이제 특효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그런 거 가져오는 것을 방해할 구청장은 아무도 없다. 그건 당연히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국회의원이고 각 지역에 내려보내는 특효세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타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가져오는 돈이 비슷하고 우리 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비슷하고 그 특효를 가져오는 건 비슷비슷하거든요. 또 국비라는 것은 시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중앙에다 올렸을 때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정적인 면에서는 불화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얼마든지 갖다가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동영상이 뭐 아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저도 있는데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3% 뭐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동구에도 어린이집이 또 있을 테고요, 당연히. 이제 복지 정책에서 크게 강조하고 계신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어린이집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그 특별히 구상하신 어떤 그런 아동 학대 방지 방안이라든지 뭐 CCTV 설치 방안이라든지 이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먼저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저도 이제 CCTV 동영상을 TV에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가지고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이고 그러한 일을 당한 부모들 가슴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앞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분들의 걱정은 또 얼마나 되겠고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강하게 만들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 직접적으로 이제 보육에 관한 허가를 해주고 보육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교사라든지 보육원 원장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들을 교육을 좀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그 생활하는 보육 그 공간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보면 뭐 사생활 침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설치를 꺼려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100%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님들하고 같은 이런 서로 워크숍이라든지 대담할 수 있는 간담회 이런 것을 열어서 그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을 강구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복지시 쪽에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또 하고 있는 것이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동구만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블리스 노블리즈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서 스스로 본인들이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정기구자를 신청을 했는데 1,000원입니다. 1구자에. 근데 이 개미 군단들이 모여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약 들어오는 돈이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돈을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좀 있습니다. 계층들이 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서 못 줘 그래도 우리는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동구는 복지 시스템을 새로이 강구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좀 잘해서 절대로 동구에서는 폭력으로 인한 사태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산업사회를 지나서 후기 산업사회, 뭐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벌어먹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굳이 매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에 관한 관심도 없어지고 더더군다나 애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찌됐든 지역 공동체 구성이 그런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제 지역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확립하고 강화시킬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구상이 있으신가요? 있죠. 저희들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고장이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을 도시 형성을 해서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을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발굴을 해서 산내 디들방아뱅이라든지 또 홍룡 가마골놀이라든지 이런 동네마다 있는 대보름 행사 이런 것들을 전부 발굴을 해서 정월이 되면 그 각 동에서 소규모적으로 문화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 또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옛날 역사적 문화 공간,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상의 우암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김정 선생의 또 박팽년 유업이 이런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옛 전통을 같이 엮어서 관광문화장으로 개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남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대청댐 주변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 벚꽃길이 착 형성돼 있어요. 그 24.6km 정도 형성돼 있는데 그 국립수목원 도감에 올라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 이렇게 치면 우리 세천동 회인선이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벚꽃 구경 딴 데 가잖아요. 올해는 그쪽으로 좀 오시라고 선전을 하니까 그 대청동 회인선을 오시면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리고 24.6km라는 어마어마한 길이에 그런 벚꽃길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고 나면은 저희들이 문화관광 인프라는
훨씬 좋고 지역적 공동체, 산내라든지 대청동 이런 어떤 옛날 시골 마을의 전통과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큰 이슈이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민간 부분의 영향도 많이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의 영향을 능가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아직은 관주도적인 그런 그 사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간과의 협력, 민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민간 참여를 어떻게 확대하실지 이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이제 지방자치의 꽃이죠. 이제 아마 예전에 임명제 시절, 관선 시절의 구청과 지금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에 의해서 뽑혀서 시작되는 이런 이제 주민자치 시대 때는 주민들이 구정의 살림살이라든지 구정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든 자기의 의견을 내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돈에 관련되는 것이요.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들이 구정 예산에 관여를 해서 자기들 동네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업 계획을 써서 어떤 식으로 돈을 좀 지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거든요. 또 과도하게 진행되는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또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 정책에 대해서 조금 돈을 좀 더 주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주고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원래 고유 권한은 구청장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고유 권한이죠. 근데 그 권한을 주민들한테 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또 주민 입법 청원제도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 청원제를 줘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국가에서 만드는 법률 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만의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줬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마을 기업들이 한창입니다. 협동조합도 상당히 활동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주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적 역할을 해서 소득을 주민 마을 단위로 나눠 가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 참여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 이러한 기업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거 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교육 분야라든지 또는 아니면 가정에 관련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드는데 우리 지역에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아까 보육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보육 어린이집에다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어린이 맡겨도 잘 안 되다 하니까 마을의 젊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만듭니다. 보육 애들 서로 돌봐주는 거죠. 보육자치네요. 어떻게 따지면. 보육자치죠. 스스로 예.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A 엄마가 오늘은 B 엄마가 근무하는 날 이렇게 서로 와서 근무해주고 아이들에 대한 음식이라는 것도 엄마의 관점에서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그런 능력이 있죠. 또 책 읽어주는 데도 있고 동화 구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에 참여해서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단순히 주민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뒷받침을 최대한 하고 있다. 현재도 그렇고. 예. 먼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청장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공직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 41년째죠. 예. 지금도 공직에 예. 이제 종사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이제 지방자치 분야에 41년을 근무하셨으면 이제 뭐 달인의 경지를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제 중간관리자부터 시작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급부터 아니요, 쫄벽새부터. 9급부터 하셨습니까? 예, 9급부터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하위직 공무원부터 지금은 이제 단체 장까지 선출직 장까지 이제 되셨는데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출세하신 거고 그렇죠. 또 본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발전을 이루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됐다고 평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지방 행정을 이제 섭렵해 온 그 기간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4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제가 옛날에 새벽종이 울렸네, 예? 우리 모두 일어나 하면은 새마을 모자 쓰고 다닐 때 논두렁 밭두렁 타고 다닐 때부터 했거든요. 그 3공화국 시절부터 이렇게 쭉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관선이었을 때의 이 지방자치하고 민선 시대의 지방자치가 환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지방자치 무용론이라는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10% 미만의 문제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과도하게 자기의 치적을 내세운다든지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구민을 위하거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행정을 한 사람들이 한 10%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로 노력을 해서 예전에 주민을 바라보지 않던 시각들을 전부 다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된 건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잘못된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지방자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반대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이 주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옛날 74년도에 공직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180도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평가를 하고 계신다. 뭐 예. 이렇게 먼저 제가 답을 한번 내려봤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초든 광역이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항상 집행부가 있으면 또 집행부가 따라야 될 규범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동구에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11분으로 예.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중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기초에 뭐 여러 군데서 공통적으로 집행부와의 그 어떤 파열음 같은 것이 있죠. 예, 있어요. 예, 있어요.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도 소속 정당이 틀린 다르죠. 여야가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따지면 바뀌었죠. 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새누리당 쪽의 의원들이 6분, 부소속이 1분, 그다음에 새정치가 이제 4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숫자의 개념상으로 지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숫자가 많은 쪽에 다 형성이 돼서 처음에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파열음이 좀 있었고 또 안간에 이제 구청장 뭐 고발권 관계도 가지고도 좀 불화감이 있었는데 그건 서로가 잘 해보자는 그런 과정의 일련의 파열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 선거가 끝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제 잦아들고 이제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공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뭐 반드시 의회 의원들하고 구청장이 자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뭐 이걸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자주 보죠. 예. 저희들이 이제 민선 오기 때에는 전국에서 가장 멋진 집행부와 의회가 동구였습니다. 동구였었는데 이제 이게 이상하게 이제 구조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냥 있었으면 이런 트러블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당을 이동하고 이렇게 재선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협화음들이 한 6개월 동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6년도 들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님들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제는 서로 손잡고 동구 주민만을 위해서 우리 동구의 발전만을 위해서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외부에 비춰지는 동구의 모습 또 외부인이 생각하는 동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구청 내부의 문제, 뭐 의회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동구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그동안 공무원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인사가 뭐 망사니까. 교리를 원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인력 풀도 한계가 있었을 테고. 있죠. 이제 얼마 전에 보면 공무원 인사교류의 폭을 넓힌다, 뭐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
직접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기 진작 방안이 뭐 특별하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예, 아마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조직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사기는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아마 승진하는 게 가장 그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조직 사회 내에서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타임이 됐을 때 승진을 못했다든지 밀렸다든지 이러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대전시와 5개 구청장 간에 이제 MOU 협약을 체결을 했죠. 왜냐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 구청을 보면 구청에서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30년, 20년씩 그냥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말 들어서는 뭐하지만 아마 우물안 개구리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세상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다른 데의 조직 문화도 좀 경험도 하고 그쪽에 가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대전시와 5개 구청장이 협약을 해서 인사 교류를 좀 하자. 이번에 좀 교류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무관들 한 5명 정도 교류를 했어요. 이거 많이 한 겁니다. 정도. 이제 시로 5명이 가고 시에서 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본인의 의사가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 사무관들은 교류를 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 동의하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이제 교류를 해줬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새로 접목시켜가지고 좀 생동감 있게 이렇게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능력 이것이 최 1순위고 그 다음에 경력도 들어가야 되고 처음에 자기의 업적, 실적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참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승진, 인사를 인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인사 100% 만족 못하잖아요. 어려우시죠. 저 신 박사님도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승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사는 5대 5거든요. 좋은 사람이 오면은 나쁜 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조직의 활력을 기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인사의 하나의 기술적인 요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와 구, 또 구와 구 간의 인사 교류는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뭐 동기부여도 하고 자극도 줄 수 있는 좋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확대할 생각이십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잘 돼서 그전에는 안 해줬어요. 시에서 교류를. 시험도 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전입시험.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전입시험도 전에는 100%였는데 20% 정도는 구청장이 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시험 안 보고 갈 수 있는 인원이 한 20%, 시험 봐서 가는 인원이 80%이 정도 해가지고 좀 균형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부터 아마 시행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청장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해도 또 따라주는 내부 구성원들의 뒷받침이 없다면 어려우시니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인사 문제뿐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부분이 복리 후생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사가 또 만사라고 하니까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또 인사가 또 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점은 너무 잘하실 테고. 구청장님께서 뭐 하루 24시간이 바쁘게 구정에 전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좀 느슨한 관계에서 마음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들하고의 시간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내시나요? 못 냅니다. 집에서 안 쫓겨나시나? 제가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다 컸으니까 뭐 그렇지만 컸어도 아이들하고 이제 제 안식구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할까요? 이 정도고 주말이 더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이제 이 민성구청장의 애로사항. 나도 남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취미생활도 좀 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 개인적으로 만들 사람들 좀 만났으면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는 것이 단 한 가지 흠이고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좀 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못 챙기고 우리 이제 안식구,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건 꼭 챙깁니다. 이제 공인들이 대부분 사적인 소중한 가치를 희생하면서 공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예, 예. 이제 요즘은 네.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한테서 좋은 평판과 지지를 받는 공인들이 맞아요. 또 롱런하고 맞습니다. 예, 성공하시더라고요. 예. 뭐 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예. 자주 만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공직에서만 41년 예, 계셨어요. 41년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청장의 역할과 사명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런 구청장이 바람직한 구청장이 아닐까. 예. 평소에 공직관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공무원은 자신의 이게 영달이나 자신의 직위나 이런 것을 탐구하면 그건 구청장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해야,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지위를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그래야 구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동구의 구청장을 할 수 있으며, 동구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동구의 구청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라는 것은 무슨 하늘이 내려준 큰 무슨 벼슬도 아니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구의 살림, 동구의 발전 비전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잠시 맡겨준 하나 지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한 지위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낮고 겸손하고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해야 그게 바로 구청장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현현택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이번 임기가 민선 6기 2018년 2018년에 끝나시죠. 예, 그 다음 또 출마는 하실 수가 그건 이제 있죠. 아직은 뭐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4년 후의 동구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한 세대를 우리가 한 30년 정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년 후의 동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 저 한현택 청장께서 생각하는 바가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 끝나는 4년 후의 동구의 모습, 또 30년 후의 동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마 이제 민선 6기가 끝나고 나면 동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한 180도로 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동구에 오래 사는 희망이 있구나, 또 삶의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2018년도 6월 정도 되면 우리 동구의 모든 주거, 환경, 도로, 또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돼서 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재정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셨던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4년 후 정도가 되면 동구의 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우리 동구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KTX라든지 고속철, 또 고속버스, 시외버스 그런 것들, 또 대청호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에 대한 규제들을 풀고 있고 지비구역에 대한 해제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규제들이 완화되고 나면 우리 대청호에 유람선이 뜰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동구가 문화관광벨트의 최적지, 대한민국의 가장 멋진 곳, 이런 곳으로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해 봅니다. 동구의 미래, 우리 한현택 구청장께서는 밝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동구 구민 또 대전 시민들에게 인사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우리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5만 동구민 여러분, 저는 2010년도에 구청장을 시작하면서 꿈과 희망을 동구에 걸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4년 후의 동구, 30년 후의 동구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그리는 그런 동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800여 공직자가 모두 손을 잡고 동구 사랑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DT뉴스에 나와서 우리 신천식 박사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아마 동구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 꿈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도시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광역시 5개 구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릴레이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동구 한현택 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